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셀트리온까지 봐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HD 현대일렉트릭부터 해서 코스닥 종목들 빠르게 봐드릴 거고, 오늘 중요한 이슈들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조정을 받았어요. 0.20% 조정을 받았고, 그런데 아래 꼬리도 나오고 윗꼬리도 나오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이 중요한데, 이 고점 추세선 부근을 돌파를 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제 생각에 전고점 돌파 시도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장중에 빠지면서 반도체 투톱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수급이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오늘 8.13% 반등이 나왔는데 48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관건은 그겁니다. 이 코스닥은 21선을 막고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란 색깔 선인 21선 부근을 돌파할지 여부가 단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이 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고 하면 61선과 121선이 모여있는 이 자리까지 일단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900선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아주 싼 가격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추가 매수 해야 될 종목도 있으면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어요. 900선을 깨고 떨어진 거는 정말 박앤세일이고 수급 논리로 인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가 코스닥이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수급 쏠림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둘도 없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과대 낙폭주들은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481선 부근에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트는 481선이 안 나와 있는데 어제 방송을 한번 보시면 정확한 차트가 있을 거예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코스닥이 반등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코스닥이 그동안 많이 급락을 했었고, 900포인트까지 이탈하면서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닥이 반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소외주로의 순환매가 돌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쏠리면 수급이 쏠렸는데 두 종목이 오늘 떨어짐으로 해서 이 수급이 좀 분산된 거죠. 그래서 AI 반도체의 자금이 쏠리면서 가장 많이 두들겨 맞았던 바이오나 2차전지 종목들로 수급이 순환되면서 반도체는 떨어지고 바이오 2차전지가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나 두 번째 얘기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 이벤트 기대입니다. 7월 1일에 코스닥 30주년 제도 개편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 성장 펀드 집행에 따른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넷째로는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가 6월 말에 종료되면서, 그러면 7월부터는 국민연금이 반도체를 좀 팔지 않겠냐,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면 다른 쪽으로 좀 수급이 확산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 대형주는 떨어지고 코스닥 대형주는 올라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의 하락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제품 가격 인상이 악재로 작용했죠. 그래서 휴대폰이라든가 애플 제품 구매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반도체까지 지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 상장 연기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간밤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떨어지는 그런 흐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떨어졌고, 그러므로 해서 코스피가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 오전부터 외국인들이 수천억대 코스피 매도에 나서면서, 이게 하루 이틀 매도가 아니라 계속 매도하는 겁니다. 계속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고,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는데, 여기에 이재용 회장과 최태호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계획 등이 공개될 예정이었어요. 저는 생방송 봤는데, 그래서 그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매수를 미루는 관망 장세가 나타났다. 자, 그리고 애플이 메모리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중국의 창신 메모리 칩 구매를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로비를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메모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공급 부족이 해소돼 버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는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애플이나 미국의 그런 기업들이 중국산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적긴 한데 하여튼 로비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사실 4번이 크죠. 불확실성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말 결제 기준 잔고를 관리하는 계좌 사전 설정된 바스켓성 리밸런싱 주문 성격으로 최근 급등하고 있는 한국 반도체 비중이 크게 확대된 계좌 중심으로의 리밸런싱 성격의 매도세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6월 말이니까 오늘 내일까지 해서 리밸런싱에 의한 매도세가 반도체 위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보셨나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회 보고회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저는 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들을 보면 일단 정부는 속도전, 거점전, 선도전을 총력 지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반도체 생태계를 재편하겠다. 여기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하는데 전력, 용수, 도로 등 여러 가지 핵심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직원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주거라든가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엄청나게 조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인허가 및 부지 조성 절차도 대폭 단축해주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거고요. 대통령 주재 특별위원회도 신설하고 산업부 장관을 반도체 최고 책임자로 임명하면서 혁신 지원단 구성 등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빠르게 진행이 되게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양사 폐건설 일정을 앞당겨 현재 건설하고 있는 것도 일정을 앞당긴다라고 합니다. 현재 반도체 공급이 매우 부족한 타이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들을 건설하고 있는 것을 조기에 좀 더 빨리 완성을 하고 서남권과 충청권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단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5년 내 생산 능력을 2배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평택 5기와 6호기를 동시 건설로 전환해서 기간을 3, 4년 단축, 그리고 용인 국가 산단 건설을 7년 단축한다. SK하이닉스도 지금 용인 일반 산단 건설을 당초 계획보다 최대 12년 단축하고 빠르게 생산 확대에 나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생산을 확대하는 거는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재고가 쌓이게 되면 안 좋은 악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회사들은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공급이 타이트했다가 공급이 늘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경기에 따라서 또 이런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이렇게 공급을 확 늘려버리면 사실 나중에는 또 사이클로서 적자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는 관점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반도체가 부족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렇게 공급을 늘린다는 거는. 그런데 장비 회사라든가 소재 회사에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에 총 800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2기, SK하이닉스 2기 등 총 4개의 메모리 팹을 구축한다. 그리고 충청권에는 HBM 및 첨단 패키징 중심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양사가 총 81조 원을 투자해서 대규모 패키징 팹을 건설한다. 그래서 지금 이 호남권에 대규모 투자가 있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쪽도 계속해서 그 건설을 단축하는 듯 전반적으로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 관점에서는 이 대국민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보고 딱 3가지가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반도체, 두 번째가 피지컬 AI, 로봇, 그리고 세 번째가 에너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결국에는 핵심 내용, 핵심 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이 반도체, 그리고 피지컬 AI, 로봇, 그리고 에너지라고 하면 다양하게 있죠. 2차전지, 전력 설비 또는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이러한 종목들이 앞으로 수혜주로서 거론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이 또 올랐어요. 좀 떨어지는 척 하다가 또 오르고 지금 1550원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WTI 유가는 계속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70달러 아래를 유지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보통 단기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한번 또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근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80달러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또 하락세가 좀 더 지속해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세 섹터들의 이슈 내용들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실 때 알고 계셔야 되니까 한번 간단히 보면은, 오전에 강세 섹터가 뭐 2차전지, 제약바이오 등이 있었는데,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유럽 전기차 시장에 3월에서 5월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북미 전기차 판매 감소폭 축소 전망과 ESS 수주 확대 등 K배터리 2분기 실적 반등 기대감으로 2차전지 종목들이 오늘 큰 폭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2차전지 종목들 실적이 내년부터 좀 폭발적으로 좋아지는데,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2차전지 종목들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중요한 거는 수급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미리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오랜만에 반등했는데 결국에 수급으로 올라간 거죠. 국민성장펀드가 K바이오 투자 집행을 했고요. 리가켄바이오 5천억 원 직접 투자 선정 소식, 국내 바이오 기업 투자 확대 기대가 상승, 그 관련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났습니다. 미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혜원 방에는 제가 장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라이일리랑 모더나랑 이러한 미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현재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내에도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좀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지금 0단계를 돌파하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보이시죠? 일라이릴리 차트입니다. 이거 보시면 현재 0단계를 돌파하고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일라일리라던가 이런 종목들 흐름이 좋기 때문에, 뭐 모더나도 마찬가지예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0단계 1단계 사이에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노보노디스크도 지금 0단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그래서 이러한 미국 제약바이오 대표 기업들이 비만 치료제 중심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좀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실적 좋은 종목들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좋죠. 그리고 피지컬 AI 로봇 같은 경우에는 보선 다이내믹스 임직원 국내 자동차 부품 공장 순방 및 한국 공방 생태계 구축 추진 소식에 HL 만도, LG 에너지 솔루션 등 글로벌 휴머노이드 기업과 부품 납품 논의, 뭐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피지컬 로봇 이런 것들이 반등을 했고요. 보톡스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실적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주로서 화장품과 보톡스 이쪽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적 좋은 종목들은 뭐 영업이익률이 뭐 40% 넘어가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 좋은데 그동안 오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화장품, 보톡스 이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APR이 대장주죠. APR이 대장주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한국콜마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무료방에 말씀을 드렸던 두 종목이 있죠. 화장품 회사 중에 무료방에 한번 알려드렸던 LNC 바이오도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살짝 빠지긴 했는데 달바 글로벌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 중에 괜찮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도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속에 강세를 보였는데, 제 생각에는 신재생 에너지나 전력 설비 쪽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원전은 짓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단기적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종목들을 봐드리고 했는데 다 보여드리지 못했고요. 오늘은 CD 현대일렉트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전력기기 변압기 대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노후 그런 손 배전망을 결국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예전부터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AI 데이터 센터 지으면 전력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라든가 초고압 전력 변압기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실적이 그만큼 증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적도 실제로 이렇게 긍정적입니다. 계속 20%대 성장이고, 여기서 뭐 플러스가 또 더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까지의 실적 전망이고,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 센터가 국내에 계속 건설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노후 통전망 것들이 노후된 것들이 좀 교체가 되면 해당 종목 실적이 좀 더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종목입니다. 현재 100만 원 아래로 주가 떨어졌는데 제 생각에는 좋은 가격을 생각해도 뭐 저평가는 아닙니다. 저평가는 아닌데 AI 데이터 센터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쌍바닥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마이너스 단계 쌍바닥으로 보니까 사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고 여기서 팔았으면 제일 좋았죠.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평단 낮춘 다음에 여기서 팔았으면 제일 좋았는데 일단 다시 한번 마이너스 단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하시고 반등 시에 일단 0단계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고요. 왜 빠져나오냐? 계속 이 0단계를 돌파 못하면 이렇게 조정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0단계에서 빠져나오라는 거고, 이 0단계를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 뭔가 매집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다시 분할로 모아가면 되기 때문에 일단 0단계를 뭐 상한가라든가 뭔가 강력하게 돌파를 한다면 당연히 홀딩을 해야겠지만 0단계를 돌파하는데 윗꼬리가 나온다거나 거래량이 많이 안 뜬다거나 흐지부지한 그런 흐름에서는 조금 짧게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40만원, 150만원대 목표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0단계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2단계까지는 저도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잖아요. 돌파 못하면은 못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0단계 돌파 관건이고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평단 낮추고 반등하면은 일단 빠져나온 뒤에 추후 흐름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는 것 같이 데이터 센터 냉각 관련주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올라간 거는 젠스항이 방문하면서 피지컬 AI 그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 급등했었죠. 그래서 폭탄 단계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단기간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피지컬 AI 관련주들은 거의 다 마이너스 단계까지 떨어졌는데 얘는 0단계를 좀 지지하는 흐름까지 왔어요. 그래서 0단계 이탈 안 했거든요, 얘는. 그래서 사실상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얘가 대장주로 보여져요. 피지컬 AI 관련주들이 대부분 마이너스 단계까지 떨어졌는데 얘는 0단계 위에 있다는 거는 긍정적이고, 얘가 피지컬 AI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전장 부품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그 0단계를 지지해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피지컬 AI 관련주들이 다 0단계 이탈했는데 얘는 지지하는 흐름 봤을 때 대장주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가 자체는 피지컬 AI 관련주로 봤을 때는 저평가 상태고요. 그리고 올해 50%대 성장하는데 또 내년부터는 성장세가 좀 둔화가 되지만 그래도 올해 좀 큰 폭으로 성장하고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고요. 피지컬 AI 로 봤을 때는 주가가 저평가인데 그냥 전자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저평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자로 볼 것이냐 피지컬 AI로 볼 것이냐가 조금 갈리죠. 전자로 보면은 저평가는 아닌데 피지컬 AI로 보면은 저평가 상태다 보여지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제 생각에는 최종 단계를 한 번 더 찍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깨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머리가 나왔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어깨가 한 번 더 나오거나 아니면 요 정도 수준 에서 어깨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한번 반등은 나오지 않겠냐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 기다렸다가 원칙상으로는 2단계거든요. 원칙상으로도 2단계에서 비중 50% 축소, 나머지 여기 최종 단계에서 90% 축소, 그 다음에 나머지 10% 정도만 여기까지 보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면 비중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대응이 좋은데 만약에 뭐 2단계까지 올라갔을 때 흐지부지한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2단계에서 팔아도 좋고, 뭐 2단계를 뭐 상한가로 돌파하거나 강력하게 올라간다면 뭐 당연히 그 다음 단계까지 또 지켜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 2단계를 돌파할 때 어떠한 흐름이 나오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전고점과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최종 단계 한번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일 뿐이고요. 기대일 뿐이고 일단은 2단계부터는 조심하자. 왜냐면 이 2단계는 세력이 언제든지 털 수 있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2단계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도 전력기기, 전력 인프라 그런 기업이죠.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HD 현대일렉트릭과 비슷합니다. 북미 지역의 뭐 전력망이라든가 뭐 데이터 센터 그런 초고압 변압기 증설 수혜주다 똑같습니다. 호남 지역의 반도체 그 클러스터 만드는 거 보고회 그거를 봤는데 결국에 중요한 게 전력이더라고요. 전력. 전기가 되냐 이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한 개가 먹는 전력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전력이 받쳐줄 거냐, 결국에 이게 못 받쳐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전력망을 다시 깔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LS 일렉트릭도 수혜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0단계를 잘 타고 가다가 이제 슈팅이 나왔고 이 최종 단계를 고점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최종 단계에서는 90% 이상 비중을 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이 나왔고 떨어졌는데 0단계를 지지했다가 이번에는 좀 수급 문제로 0단계를 이탈했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탈했다가 하루 이틀 만에 지금 8%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강력하게 주가를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0단계를 다시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돌파하면은 다시 재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재시세가 나왔을 때는 이 2단계부터는 세력이 털 수 있기 때문에 이 2단계를 좀 조심하면서 가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좋은 가격이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생각되고 이 0단계를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돼요. 왜 그런 생각하냐면 여기서 세력이 한번 털었는데 여기서 다시 매집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0단계에서 1단계 부근은 세력이 매집하는 구간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매집하는 흐름이 나온 뒤에 수급 때문에 지금 개미 털기형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0단계 위에서 매집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데 이 조정이 길어지면은 이 목표가도 더 상향이 됩니다. 이게 확장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도 더 상향이 되고 일단 지금 당장에 갑자기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한 요 정도가 1차적인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그렇게 뭐 저평가 상태는 아닙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하지만 성장세가 좋고 이 가이던스를 넘어가는 그런 실적 발표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냥 뭐 예상된 숫자일 뿐이지 더 폭발적인 그런 실적 개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대신에 뭐 저평가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한번 고점이 나온 종목이니까 2단계 구간에서 좀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2단계를 돌파하지 못하면 요 부분이 이제 저항으로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밑으로 조정을 좀 오래 받을 수가 있어요. 조정을 오래 이렇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2단계 부분에 좀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고 2단계를 뚫으면 추가적으로 뭐 3단계 최종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지만 2단계를 좀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그 추가 매수 타이밍 아닙니다. 더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아니다. 기존에 보유하시는 분들만 홀딩하고 가져가는 게 좋다 생각이 되고 이 0단계를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하신 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하나오션 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은 대표적인 조선기업이고 미 해군 함정 MOR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마스가 프로젝트, 마스가라고 하잖아요. 마스가 프로젝트 그 핵심 종목이다.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스가 프로젝트 대장주, 미국 해군 함정 만드는 그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LNG선 같은 고부가 수주가 모멘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 지금 마이너스 단계에서 3중 바닥이 나왔어요. 하나, 둘, 셋. 지금 3중 바닥이 지금 현재 나온 상황이고 주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모멘텀에 비해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성장성도 요거보다 더 나올 것 같아요. 제 예상에. 그래서 본격적인 그 미국 군함 수주가 이루어진다면 폭발적인 실적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단계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추가 매수 평단 낮추시고 일단 이 0단계 부근에서 매도 후 관망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왜 매도 후 관망하라고 하냐? 이 종목이 흐름은 좋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이 0단계를 뚫고 매집하는 흐름이 나야 슈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매집하는 흐름이 확인되면 다시 재매수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0단계를 고점으로 이렇게 조정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 하시고 0단계에서 일단은 수익 실현 매도하시고 위에서 좀 매집한 흐름이 나오면 재매수, 그 다음에는 본격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국내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이면서 AI 소프트웨어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최근에는 피지컬 AI 관련주로서 젠슨왕이 거론을 했죠. 피지컬 AI 관련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네이버가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웹툰이라든가 뭐 이런 쪽도 잘 되고 있죠. 쇼핑이라든가 이런 거 잘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마이너스 1단계 구간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추가 매수. 얘는 피지컬 AI의 데이터 센터까지 수혜주고 주가도 저평가 상태입니다.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PER이 30배 넘어가는 종목도 많습니다. 근데 얘는 실적도 좋고 성장세도 꾸준하고 미래 모멘텀도 있는데 주가는 쌉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의 그 인재들이 지금 현 정부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반등 시에 일단 0단계에서 수익 실현으로 빠져나오는 대응도 좋고, 만약에 0단계를 상한가 등의 강력한 상승으로 이 0단계를 돌파하면 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서 뭔가 매집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개미 털기 이후에 만약 올라간다면 다시 0단계 1단계 사이에서 매집하는 흐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0단계 부근에서 강력한 돌파가 나온다면 보유를 하시고, 강력한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면 한 번 더 바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0단계 부근에서 매도 후에 다시 진입하는 것도 괜찮고, 그게 아니라면 0단계 구간에서 강력한 돌파가 나오면 뭐 홀딩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마찬가지로 높은 배당을 보고 이제 보통은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대표적인 밸류업 관련주다, 그리고 은행 지주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주가 자체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건 저평가인데 은행이 뭐 성장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한마디로 얘는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올 때 안전한 종목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 주가 방어주 형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세가 뭐 크게 나오는 경우는 없고 고배당주다 이렇게 보시고, 이 마이너스 1단계 0단계를 일단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아직까지 추가 매수 타이밍 아니에요. 더 빠져야 되는데 지금은 홀딩 왔다가 더 빠지면 추가 매수하고 0단계에서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다. 한동안 시세가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단기적인 금리 인상이고, 그 다음부터는 또 금리 인하를 또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금리 인상에는 별로 수혜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1단계 0단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초고압 변압기 관련주로 보시면 되고, 최근에 0단계 위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수급 문제로 인해서 지금 갑자기 0단계 이탈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있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전력 인프라 교체 또는 뭐 데이터 센터 수요에 따른 수혜주다, 기대주다라고 보시면 돼 있고, 주가 자체는 그렇게 저평가는 아닙니다, 현재. 그래서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성장세가 폭발적이죠. 성장세가 폭발적이고 주가가 이미 그것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0단계 이탈하고 개미터기가 나왔는데 쌍바닥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0단계 돌파 시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 종목도 2단계까지는 적어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이상 올라가는 거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2단계를 돌파하는지가 관건이고, 여기서 비중을 적어도 50% 이상 축소하거나 전량 매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를 돌파하고 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최종 단계에서 전량 매도하고 한동안 안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장세 좋고 다 좋은데 주가가 그렇게 뭐 저평가다 보기는 힘든 구간이에요. 당연히 이후에 폭발적인 추가적인 성장이 나오면 저평가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2단계 구간 돌파가 관건이에요. 이게 전고점과도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500만원이라는 가격도 있잖아요. 500만원에 전고점이 연관되는 이 2단계가 정말 돌파하기 힘들 것이다. 여기를 돌파하는 건 정말 힘들 것이다 생각이 되고, 만약에 돌파하면 더 가겠지만 돌파가 그만큼 어렵다. 이 자리는 정말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돌파가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50% 이상 비중을 줄이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돌파하기 힘든 곳인데 돌파하면 좋겠지만 지금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돌파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코덱스 200이에요. 코덱스 200, 이거는 펀드인데 그만큼 시가총액이 높은 겁니다. 얘는 이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대표 ETF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개별 종목의 그런 리스크가 무섭다, 나는 개별 종목에 갑자기 이렇게 발생하는 리스크가 무섭다라고 하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코덱스 200 ETF를 매수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전반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코스피 상위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구성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이렇게 담아 놓는 거예요. 비율대로 담아놓은 그런 종목입니다. ETF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투자하고 있다면 지금 보면은 이 2단계를 계속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단계 밑에서는 지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를 봤을 때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요까지 올라갔을 때는 비중 축소, 나머지 슈팅 나왔을 때는 전량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는 비중 축소, 여기서는 전량 매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분할 매수는 가능한 위치입니다. 0단계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하라는 거죠. 항상 0단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고, 당연히 현금 보유는 50% 하셔야 됩니다. 모든 종목을 매수할 때 현금 보유 50%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단계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 흐름을 보더라도 이 0단계가 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0단계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분할로 접근하면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ETF입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렇게 뭐 고평가도 저평가도 아니고 적정평가예요. 그런데 얘가 삼성전자 지분을 살짝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좀 올라가는데 그 대신에 뭐 꼴등이죠. 꼴등인데 일단은 0단계 1단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1단계 돌파하고 시세가 쭉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0단계 1단계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삼성전자 지분을 적게 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다른 종목들보다,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이나 삼성물산보다는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맞고, 지금 0단계에서 매수를 하시면 이 1단계 정도까지는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더 날아갈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가볍죠. 다른 종목들보다 가볍기 때문에 모멘텀만 있으면 더 날아갈 수 있고요. 지금은 분할 매수 구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모멘텀이 약한 흐름을 현재는 보여주고 있다. 근데 나중에는 또 역전이 될 수 있긴 합니다. 나중에 지금 1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다음 2군 종목들이 움직일 때 마지막에 또 큰 폭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괜찮은 가격이고, 뭐 1단계, 0단계 부근에서 괜찮은 가격이고, 1단계를 돌파하면은 이제 2단계를 1차적으로 보시면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미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PER을 보면 그렇게 뭐 저평가는 아니에요. 저평가는 아닙니다. 한미반도체는 저평가 상태는 아니에요. 그 대신에 성장세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성장세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저평가는 아닌데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현재 상태로 유지될 경우에 저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적으로는 마이너스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0단계 부분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HBM4용 TC본더 글로벌 1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뭐 독점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ER 같은 경우에 높게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이 경쟁력을 가지고 간다면 결국에 제 생각에 뭐 시간이 지나면 저평가로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투자는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고밸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추매하고 0단계에서 빠져나오시고, 좀 새로운 이슈가 있을 때 좀 0단계 1단계에서 좀 모아가는 흐름이 나올 때 다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한미 반도체는 조금 제 생각에는, 제 기준에서는 뭐 당연히 얘가 뭐 독보적인 그런 경쟁력이 있긴 해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저는 매수를 안 합니다. 저는 매수를 안 하는데, 만약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추매하고 0단계에서 일단 빠져나왔다가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상상인 증권에서 적정 주가를 38만원, 38만원이면 여기잖아요. 38만원이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0단계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일단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크게 기대할 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 종목 알테오젠부터 해가지고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하면은 키트루다 SC, 로열티, 그거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뭐 K바이오 대장주다. 한마디로 K바이오 코스닥 시가총액 1위잖아요. 과거에 주가가 급락한 거는 로열티율이 뭐 2%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급등했다가 쭉 빠지고 지금은 마이너스 단계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마일스톤이 약 1조 4천억이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특허 구조가 견조하고, 그 다음에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코스피 이전 상장,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주가가 그렇게 저평가는 아닙니다. 저평가는 아닌데, 그 대신에 보시면은 이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시면 막 100%씩 70%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해요. 매출도 보시면 100%대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내년에도 또 100% 넘어갈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성장률을 봤을 때는 저평가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미래에 이렇게 성장을 할 것인가가 담보되어 있진 않죠.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저평가는 아닌데 성장세를 봤을 때는 저평가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실제로는 저평가 아니지만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투자를 해볼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 마이너스 단계에서 1회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0단계에서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 초반에 마이너스 1단계 사신 분들은 0단계에서 정리하면 손실일 것 같아요. 이 0단계에서 1단계 사이 요 정도에서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 결국에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려면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제약바이오는 결국에 기술 수출, 기술 이전 관련해서 큰 계약, 뭐 조 단위의 큰 계약이 나올 때 주가가 크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큰 계약이 나오면서 0단계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에서는 단기적으로 또 슈팅도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이슈 없이 좀 흐지부지한 흐름으로 0단계, 1단계에 올라간다면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가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대부분 고평가되어 있고 좀 구라가 많아요. 제약바이오는 구라가 많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반등시 탈출 관점인데, 제약바이오는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호재성으로 급격하게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대응하시고, 저라면은 반등 시에 좀 정리하는 대응으로 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는 변동성이 워낙 크고 미래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미래에 어떤 일이 갑자기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이 힘듭니다. 제약바이오는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좀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성장성이 좋아요. 성장성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평가라고 보기는 힘들다. 성장세를 보면은 저평가라고 보는 것도 맞긴 맞다. 이 정도로 성장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장하는데 저평가까지 돼 있다면 엄청 좋다라고 하겠죠. 근데 그건 아니고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올라가면은 좀 정리하고 좀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시고, 에코프로는 양극재 밸류체인을 이제 거느린 지주사 격이다, 지주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 그룹의 지주회사다. 최근에 뭐 배터리 캐즘이라든가 이러한 이슈가 있지만 양극재 수요 회복, 그리고 니켈 가격, 리튬 가격이 또 상승하고 있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예전부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1단계에서 1차 추매하시고 마이너스 2단계에서 2차 추매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은 2차 추매까지, 어제 기준으로 2차 추매까지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샀어도 됐어요. 1차 추매, 2차 추매까지 필요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0단계까지 올라가면은 일단은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좋고, 0단계 위에서 뭔가 모아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재진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0단계에서 매도, 그 위로 모아가는 흐름에서 재매수.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났어요. 원래는 2차 추매까지 여기 진행이 돼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차 전지 종목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어요. 거기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 다시 친환경 전기차 지원이 증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ESS나 로봇, 뭐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전기차 캐즘 얘기가 많이 안 나옵니다. 전기차 캐즘 얘기가 많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런 쪽에서도 개선이 나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 가지시고, 일단 단기적인 전략을 말씀드린 거예요. 1차 추매, 2차 추매, 0단계에서 일단 매도 후 관망, 0단계 위에서 다시 모아가는 흐름에서 재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하이니켈 양극재로 본다면 글로벌 선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흐름이죠. 에코프로랑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단계, 마이너스 2단계 두 번 추매해야 돼요. 1번, 2번 두 번 추매해야 되고, 그 다음에 0단계까지 올라가면은 일단은 정리, 그 대신에 0단계 올라타는 흐름에서의 매집 흐름이 나오면 다시 분할 매수 접근, 그 다음에 슈팅 나오면 또 정리,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2차 추매까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오늘 19% 급등이 이미 나와버려가지고, 예전에 근데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2단계까지 떨어지면, 마이너스 2단계까지 떨어지면 추매해야 된다고 제가 예전 방송 때도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대응을 하셨을 까 생각되고, 0단계까지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0단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여기서 수익 실현하시고 차후 흐름을 더 지켜보시면 좋다. 저는 2차 전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제가 반도체,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봇, 이거 좋다 했잖아요. 반도체나 로봇 좋은데, 세 번째로는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2차 전지도 있고, 그 다음에 전력 설비도 있고,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도 있어요. 원자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에너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로봇에 이어서 이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고, 특히나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2차전지예요. 에코프로가 2등, 에코프로 BM이 3등을 차지하고 있고, 알테오젠과 별로 시가총액 격차도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 또 1, 2등으로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은 코스닥이 반등할 때 최대 수혜주로 생각이 되니까, 코스닥이 반등하는 것에 베팅을 하려면 2차전지를 베팅하는 게 더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자회사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종목이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1차 정도 추가 매수하고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고요. 조금 더 떨어지면 2차 추매까지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떨어져야 돼요, 그거는. 그리고 반등하면 0단계에서 일단은 매도 후 관망하시면 좋고요. 나중에 0단계 위에서 모아가는 흐름이 나오면 다시 분할 매수 가능하고, 그 다음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가 형태를 본다면 로봇주는 대부분 고평가예요. 대부분 고평가지만 성장세가, 로봇주가 성장세가 초고성장, 매년 100% 이상씩, 얘는 200% 이상씩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로봇주 밸류로 보고 성장세를 본다면 이걸 고평가다라고 단정하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PER을 높게 주고 성장세를 같이 봐야 됩니다. 매출도 보면은 100% 이상씩 계속 증가하죠. 이게 나중에 조 단위로 바뀌겠죠. 매출이 100억대에서 지금 1000억대로 바뀌는데 나중에 이게 조 단위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은 저평가로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고평가다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로봇주를. 삼성전자 핵심 로봇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 보고, 조금만 더 떨어지면 추매하시고요. 0단계 반등하면 매도 후 관망, 그리고 0단계 돌파하면 다시 재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임상 3상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FDA 허가 신청을 2027년 1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현재 보면은 마이너스 1단계 구간이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겠죠. 여기서 추가 매수 하시고, 0단계 구간에서 반등이 나면 수익권이면 매도, 수익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1단계, 2단계까지 보셔도 되는데, 일단은 0단계를 돌파해야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코오롱 쪽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오롱 쪽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대부분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약바이오 올라가면 해당 종목도 다시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추매하시고 반등 시에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 생각이 되고, 계속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 볼까요? 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ALD 증착 장비 쪽에서 강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D램이나 CBM이나 아니면은 태양광 쪽에서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처음에 최종 단계까지 올랐다가 고점을 만들고 떨어졌다가 다시 재상승했는데, 폭탄 단계도 여러 번 넘어갔어요. 폭탄 단계도 여러 번 넘어가면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주가 자체는 고평가입니다. 고평가인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성장세 때문에. 성장세 보면은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100%대 지금 3년간 100%대 성장합니다. 2배씩, 매년 2배씩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충분히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정을 받으면 마이너스 단계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마이너스 단계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전략을 보시고, 제가 여기서는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최종 단계 여기서 90% 이상 매도, 나머지 폭탄 단계 10% 정도로 보는 게 낫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면 최종 단계에서 90% 이상 매도, 나머지 소액으로 추가적으로 보시는 게 낫고, 성장세를 감안하면 고평가로 보기 힘들다.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반등 시 탈출 전략으로 보시고, 많이 떨어졌을 때 다시 공략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익 IPS는 반도체 전공정에서 사용하는 증착 장비 기업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 호남 쪽에 증설한다라는 이슈에 의해서 HBM이나 D램 쪽으로 증설을 하면 뭐 최대 수혜주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가 자체를 보면 마찬가지로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성장세가 높게 나오고 있고, 요거 이제 더 뛰어넘을 수도 있고요. 새로운 투자가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그렇게 저평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길게 보기보다는 좀 짧게 보셔야 돼요. 한 요 정도로 보셔야 되고, 절대 길게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종목 이번에 최종 단계까지 올라간다면 고점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오랜 기간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50% 이상 매도하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뭐 2단계에서 또 50%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0단계 2단계 사이에서 베껴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다가 한번 2단계를 돌파하고 올라가면 이것은 저는 고평가라고 봅니다. 2단계를 넘어가면 고평가다라고 보기 때문에 마지막 시세 분출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정리하시는 게 좋고,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들고 있다면 현재 성장성은 좋지만 주가가 저평가라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종목 들고 있으면 그냥 짧게 매도하고 나올 것 같아요. 수익권에서. 그렇게 길게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본다면은 소액으로 더 볼 것 같아요. 그냥 조금만 남겨놓고 소액으로 더 볼 것 같고, 제가 이 종목 들고 있다면 좀 단기적으로 보지 않겠냐. 그렇게 뭐 매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구간이다. 이미 주가에 이 성장성이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먹을 게 있는데 길게 본다면은 조금 먹을 게 없는 종목이에요. HLB는 다들 아시죠? 가남 신약 리보세라닙이라고, 가남 신약 그걸로 예전에도 주가가 크게 올라간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FDA 승인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예전에도 여러 번 이 모멘텀이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앞에서 많이 FDA 승인 관련해서 많이 좀 모멘텀을 써먹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추가 매수 하시고 0단계에서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뭔가 모아가는 흐름은 있어요. 그래서 이슈가 있다면 0단계에서 뭔가 모아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슈팅은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0단계를 뚫는 걸 확인을 해야 되고, 일단 1차적으로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약바이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실적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대응이 어려워요. 제약바이오는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변동성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실적까지 안 좋으면 저는 아예 접근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리노버 반도체 검사용 소켓 만드는 회사죠.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해당 기업은 뭐 무차입 경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마진 무차입 경영을 합니다. 거의 부채도 없고 돈을 쌓아두고 있어요. 회사에 돈을 쌓아두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증설이라든가 이런 데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긍정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량한 회사죠. 우량한 회사고, 현재 주가는 저평가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있는 돈도 많고, 조금 아쉬운 거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조금 약합니다. 요게 좀 아쉬운 구간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단 마이너스 단계니까 추가 매수를 한번 하셔야 돼요. 추가 매수를 한번 하셔야 되고, 0단계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일단은 매도 후에 다시 0단계 위에서 모아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재매수, 그 다음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뭔가 모아가는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게 개미 털기라면 다시 모아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슈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거는 추가 매수로 평단을 낮추고 0단계가 올라가면 일단 매도 후 관망, 그리고 0단계 위에서 모아가는 흐름에서 재매수, 그 다음 슈팅이 나오면 정리, 요런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량 기업이고 안정적인 재물을 가지고 있다 라는 점. 조금 아쉬운 거는 영업이익 성장성이 조금 약하다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추가 매수 반드시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리가캠 바이오, 얘는 그 ADC 플랫폼의 강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하죠. 그 강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수의 글로벌 빅파마들과 기술 이전 또는 마일스톤 이런 것들이 최대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적자 중이죠. 적자 중인데 2028년부터 뭔가 흑자 전환되고 성장세를 이어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 종목이 아니겠냐. 단기적으로는 좀 아쉽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은 종목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마이너스 단계를 돌파하고 0단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0단계 돌파 못했죠. 그래서 원래라면 이 종목을 대응을 하려면 마이너스 1단계에서 1차 매수, 마이너스 2단계에서 2차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 반등이 나왔을 때 0단계에서 일단은 매도를 하셨어야 됐거든요. 전략대로라면. 근데 이제 끝났죠. 이미 떨어졌죠. 0단계 지지한 한 번 더 0단계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단계에서 추매 못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춰야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14% 올라가 있으니까 좀 눌렀을 때 추가 매수 좋고요. 반등이 나올 때 일단은 0단계에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면 0단계를 강하게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0단계 위에서 뭔가 지지받는 흐름에서는 분할로 재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일단은 빠져나오고 관망하는 대응이 좋다. 0단계를 강하게 돌파하면 보유인데 그게 아니라면 관망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중항체 BBB 셔틀 이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이 동력이에요.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속 적자입니다. 계속 적자고 기술 이전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자, 보게 되면 주가가 뭐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원칙상으로는 1차 추매를 이 마이너스 1단계 1차 추매하고 마이너스 2단계에서 2차 추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0단계에서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고요. 0단계를 돌파하지 못하면 계속 떨어집니다. 0단계를 맞고 계속 떨어져요. 0단계를 고점으로 계속 떨어질 수도 있고, 0단계를 뚫어야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2차 추매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0단계까지 반등 나오면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고, 계속 뭐 기대감으로 그동안 주가 많이 올랐었고 지금은 마이너스 2단계까지 떨어진 상태라 추가 매수 반등 시 일단은 매도 감망하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이오테크니스는 레이저를 응용한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첨단 패키징에 들어가죠. HBM 등 첨단 패키징이 들어가는 데에 레이저 공정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주가가 그렇게 저평가는 아닙니다. 주가 저평가는 아닌데 성장세는 괜찮아요. 성장세 괜찮고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좀 약할 수가 있는 종목이죠. 보면은 마이너스 단계가 아예 안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필요 없어요. 기존 보유 비중 가져가시고 1단계 부근에서 이렇게 1단계 0단계에서 뭔가 매집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2단계까지는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1단계, 조금 더 본다면 2단계까지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주가 자체가 그렇게 저평가가 아니고 성장세도 뭐 100% 이상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에 HBM 성장에 따른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상태로는 단기적으로 상승했다가 또 하락했다 하면서 우상향을 계속해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했을 때 빼고 또 밑으로 떨어졌을 때 사고 이런 식으로는 대응이 되지만,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그런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렵고 뭔가 새로운 이슈가 발생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 기업이다. 그래서 뭐 1단계나 2단계 부근을 목표가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천당제약은 경구용 비만 당뇨 치료제 개발 기업으로서 모멘텀을 받아서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3단계까지 지금 하락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경구용 비만약 그 기술 수출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 자체는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저평가라고 보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겠죠.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원래라면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1단계 추매하고 0단계에서 빠져나왔어야 했어요. 근데 그게 힘들었다면 지금 3번 3회 추매가 필요해요. 1번, 2번, 3번 추매가 필요하고 반등 시에 수익권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마이너스 3단계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시총이 크기 때문에 뭐 상패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마이너스 3단계를 이탈하면 보통 상패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시총이 크기 때문에 상패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추매를 하시고 어느 정도 추가 매수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PSK는 지금 고점이죠. 근데 성장세가 올해 폭발적이네요. 성장세 좋고 지금 주가 자체도 뭐 그렇게 큰 고평가는 아니에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90% 이상 비중 줄이고 나머지 10% 정도만 추가적으로 보셔서 여기서 전략 매도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한 90% 정도 비중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해당 기업은 반도체 세정하고 그 다음에 스트립 장비 그런 걸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첨단 공정이나 HBM 그런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종목의 차트 흐름 보면 이 0단계 구간 여기가 매수 포인트였죠. 여기가 매수 포인트였고 여기는 지금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해야 됩니다. 90% 이상 매도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 10% 정도만 추가적으로 더 보시고 90% 이상 매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심텍을 보면은 지금 주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내년 내후년까지 보면 3년 뒤에는 그렇게 뭐 고평가를 보기 힘들고, 실적 성장세도 지금 뭐 1000% 이상 올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기업은 반도체 기판 만드는 기업이고요. HBM이라든가 DDR5 등 고부가 기판 수요 회복에 따른 수혜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오르긴 했어요. 최종 단계를 이렇게 터치를 하고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 1단계를 살려두고 있잖아요. 1단계를 살려두는 흐름에서는 시세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보여지고 3년 뒤를 봤을 때 3년 뒤 실적을 봤을 때는 그렇게 고평가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점이 3번 나온 부분은 비중 조절이 필요해 보이고요. 나머지 비중으로 추가적으로 가는 게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매수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요 안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마이너스 단계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 50% 여기 50%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고,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요,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보유자의 영역이고, 보유자들도 비중을 좀 줄여 주셔야 되는 단계고, 추가적인 비중으로 더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펩트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19112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19112 관련주로서 예전에도 막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고요. 장기 지속형 펩타이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적자 중이에요. 적자 중이고, 19112랑 정상적인 계약이 되면은 실적이 나아질 수는 있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2단계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112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추매, 두 번 추매 하셔야 돼요. 얘는 1차 추매, 2차 추매까지 하셔야 되고, 일단 0단계 구간까지 올라가면은 일단 빠져나온 다음에 추후 흐름을 보고 다시 매수할지 여부를 결정하자, 이런 대응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첨단 로직이나 HBM 공정에 필수로 들어가는 장비로 고마진 장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기업이고요. 현재 보면은 주가 자체가 뭐 영업이익률 증가도 좋고요, 매출 증가도 좋고 긍정적입니다. 근데 주가가 뭐 저평가라고 보긴 힘들어요. 저평가라고 보긴 힘들지만 높은 마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런 장점으로 봤을 때 주가가 계속 튈 수 있어요. 위로 주가 언제든지 위로 튈 수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실적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최종 단계에서 고점을 만들고 단기간 급락을 했는데, 0단계를 돌파하고 다시 모아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분할로 접근도 가능해요. 예전에도 이 0단계 1단계 사이에서 모아가는 흐름에서 슈팅이 나왔듯이, 이 0단계 1단계에서 모아가는 흐름이 나오면 다시 모아갈 수도 있어요. 0단계 1단계 사이에까지 가면, 지금 0단계를 돌파 안 하고 있는데 조만간 돌파가 나오면 긍정적인 흐름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슈팅이 나오면 당연히 원칙대로 2단계 비중 축소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용 SSD 컨트롤러 만드는 회사고, CX의 팹리스랑 그 다음에 AI 스토리지 수요가 성장 동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PER 같은 경우에는 3년 후 PER을 보면은 그렇게 고평가는 아닙니다. 근데 현재 상태로는 어느 정도 고평가 영역에 있다 보여지고, 근데 성장세가 거의 뭐 매년 성장세가 100% 이상씩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3년 뒤에 주가로 봤을 때는 저평가다 보여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고, 이 최종 단계를 터치하고 1단계까지 빠졌다가 또 최종 단계를 터치하고 이번에 0단계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0단계 부분을 돌파하고 다시 모아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분할로 매수가 가능하고요. 시세 나오면 2단계를 1차 목표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0단계 돌파하면은 다시 모아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그때는 분할 매수 가능, 슈팅이 나올 때 정리하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단계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 하시면 높은 확률로 0단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또 매도하고 또 나오셔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D&D 파마테 경구용 펩타이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화이자향이에요. 화이자향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 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0단계를 강하게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일단 실적은 없어요. 현재까지 그냥 모멘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실적은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저는 실적이 없는 종목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실제로 추천도 잘 안 합니다. 일단은 0단계 1단계에서 뭔가 모아가는 흐름이 있고, 여기서 2단계에서 한번 털었어요, 세력이. 일단 0단계 돌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은 가능한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가지고 계시다면 0단계 돌파 시에 슈팅은 한번 나올 수 있다. 예전에 2단계가 고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중 축소, 추가적인 상승하면 전량 매도, 이런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가 반등을 한다면 D&D 파마텍 같은 경우 대장주 성격으로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대장주 성격 올라가면은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면 실적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또 바로 다 떨어집니다. 올라갔을 때 될 수 있으면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길게 안 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ISC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만드는 회사고요. AI나 HBM 테스트 수요, 그리고 SKC에 편입됐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보면 성장세 괜찮고요. 실적도 그렇게 뭐 고평가 영역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예전에 최종 단계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요. 여기서 최종 단계에서 고점을 만들고 떨어져서 지금 마이너스 단계까지 떨어졌고, 여기서 0단계 돌파 시도 한번 나왔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0단계에서 빠져나오는 전략, 추가 매수 후 0단계에서 일단 빠져나오고 흐름을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속성 있는 상승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쏠렸기 때문에 많이 암울한 그런 시기를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7월 달에는 조금 순환매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고, 다시 코스닥이 1000스탁을 회복하고 다시 신고가까지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원칙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변수가 발생해요. 변수. 이번에 변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출시가 변수였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수급이 다 쏠리면서 나머지 종목들 줄줄이 다 하락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번에 변수였는데, 항상 변수가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 대응하세요. 변수가 나올수록 원칙적인 대응을 이어나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고, 그 원칙은 동일합니다. 0단계, 1단계 사이에서 매수하시고, 3거래일간 분할 매수하시고, 마이너스 단계 추가 매수하기 위한 현금 비중을 평소에 50%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들, 그리고 분산 투자 반드시 하셔야 돼요. 분산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안전하다 생각이 되니까 분산 투자 최대한 많이 하셔서 안전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초보 투자자일수록 분산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종목을 보는 눈이 올라갔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 숫자를 줄이면 되겠지만, 초보자들은 일단은 이거를 배우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리스크를 나눠 두시고, 나중에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때는 종목을 좀 축소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초보분들은 분산 투자를 많이 하셔야 내 원금을 지키는 거거든요. 초보일수록 몰빵이라든가 비중 크게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손실 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텔레그램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오르고 경제TV 라고 이 유튜브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가 나옵니다. 상단에 설명란을 내려보시면 오르고 경제TV 텔레그램 참여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면 오르고 경제TV 무료 텔레그램방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정보를 입력해라 뭐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무료로 볼 수 있는 무료 주식방이니까 한번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